오늘 한번 이 영화를 보려고 해요. 요즘에 이게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 영상을 보니까 영상에서 캐릭터들이 새우깡을 먹더라고요. 저도 새우깡이 먹고 싶어져가지고 지금 뜯어가지고 이미 먹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보면 좋기는 한데 또 모니터로 보려면 앱을 또 따로 깔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로 시청할 겁니다. 아까 전에 촬영을 했는데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고요. 제일 뭔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K-팝 데빌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왔고요. 사실 이게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아까 뭐 낮에 본 것도 있고 어제 저녁에도 본 건데, 사실 제가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왜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제 직업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취직을 하기에 조금 유리한 직종이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영상업, 그 중에서도 CG, 그 중에서도 VFX, 그 중에서도 컴포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나 드라마에 이제 CG를 합성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캐나다에서 굉장히 조금 스페셜라이즈라고 해야 되나? 조금 VFX의 허브라고 해야 되나요? 캐나다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제작자의 입장으로서 보는 이 영화에 대한 느낌을 한번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요.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 트레일러를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전 넷플릭스를 구독도 안 하지만 어쩌다가 제가 봤어요, 트레일러를.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충격이 좋은 쪽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나쁜 쪽의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무당 옷을 입은 캐릭터 3명에 뭐 악기 같은 게 나오는데, 근데 또 걔네들이 막 노래 부르면서 악기를 막 때려 죽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었죠. 말이 조금, 아니 굳이 한국적인 게 되게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이제 약간 무속인 컨셉과 아이돌의 컨셉을 굳이 가져왔어야 됐나? 근데 그리고 이게 또 소니에서 만든 거잖아요. 소니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국내 제작사가 아닌 데서 만드니까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양적인 신비로운 컨셉을 가져다가 쓴 전형적인 약간 그런 동양에 대한 이미지를 약간 이렇게 통틀어서 만든 그런 영화지 않을까라고 좀 섣부르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상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오픈을 하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보지 않았죠. 넷플릭스도 없었고. 근데 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궁금해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한번 하니까 제 쇼츠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점점 이제 데몬 헌터스로 도배가 되고, 또 그 와중에 노래를 너무 잘 뽑고 캐릭터가 너무 잘생기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지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보게 되고, 이 영화가 어떻게 제작이 되었다,
이런 거를 또 보게 되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최종적으로 룩이 뽑혀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인의 아이디를 빌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쇼츠들을 보는데 이게 다 약간 노래가 너무 잘 뽑혀서 노래를 이제 쇼츠로 다 잘라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노래를 얘네들이 부르는 그 배경들이 너무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도시 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빌딩이 있고 뭐 그냥 깨끗한 거리들, 뭐 예를 들어 그냥 판교 같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처음에 트레일러 봤을 때는 무슨 기와 나올 것 같고 되게 그냥 다 전통적일 것 같은데 그게 또 한국적일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다가 갑자기 그런 백그라운드 씬의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무슨 막 한국어로 간판 적혀 있고 이러니까 되게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또 그걸 봤거든요. 제가 그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 그러니까 자코도를 또 보고 나서 너무 잘 뽑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궁금함이 이제 커져가는 거죠. 이제 캐릭터들도 뭐 인간형 캐릭터들은 걔네들 본업이 아이돌이니까 너무 예쁘고 잘생기게 잘 뽑힌 거는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형인 캐릭터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디언즈라는 애니메이션, 픽사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잭 프로스트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되게 잘생긴 캐릭터인데 그게 한국인이 디자인한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원래 되게 못생겼다가 못생긴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한국인 디자이너가 이제 캐릭터 계속 디자인 조금씩 모델링 손보면서 이제 밀어붙였다고 하는 비하인드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형인 캐릭터를 굉장히 잘 만드는데, 그런 자코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호랑이의 형형한 그런 눈 같은 게 막 예쁘다, 귀엽다 이쪽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기괴하기는 한데 너무 귀엽게 잘 뽑은 거예요. 심지어 까치는 눈이 세 개인데 귀여워.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캐릭터를 잘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파이더맨도 스토리가 좋고, 뭐 롤에서 나온 아케인이라는 이제 시리즈로 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넷플릭스에. 근데 저는 그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위기도 그렇고 완전히 다르기도 한데 그럴 만큼의 스토리 라인이 있지는 않아요. 캐릭터들 간의 스토리 라인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유치하게 느낄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아이돌에 관한 것들이고 이 현실 상황에서도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오글거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오글거리게 느끼실 수도 있다. 대신 조금 병맛을 살린 것에 대해서는 아슬아슬하게 뇌절과 병맛을 이제 오가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재밌게 잘 살린 내용들도 많기는 했습니다. 그 대신에 노래들은 다 하나같이 잘 뽑혔다. 그리고 그 제작진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래를 못 뽑을 수가 없는 제작진들이기는 했어요. 안무도 막 리정 참여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특히나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한 게 느껴지고, 특히 무대 퍼포먼스 할 때 되게 연구를, 얘네 뭐 음악 방송도 있지만 그 케이팝 아이돌들이 무대 콘서트를 할 때 레퍼런스를 되게 많이 봤구나 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놀이개도 그렇고 응원봉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놀이개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되게 잘 뽑아놨었더라고요. 놀이개보다 매듭 모양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캐릭터들이 쓰는 칼이나 아니면은 캐릭터들이 뭐 입고 있는 의상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 아이돌 판에서는 조금은 보기 힘든 디자인일 수는 있어요. 뭐 갑옷 모티브로 된 그 어깨에 감싸져 있는 뭐 그런 거라던가. 근데 그런 디자인도 너무 잘 살려놓은 거죠. 물론 한국적인 뭐 한복이나 그런
의상을 입고서 무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막 정말 컨셉추얼한 거 무대 위주로 하지 이렇게 대놓고 뭔가 영상에서 무대를 그렇게 꾸미는 건 이게 애니메이션이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또 해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성우들도 다 한국계 분들을 기용을 해서 한국어 발음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노래들도 다 한국어 가사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전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원어에서 더빙도 아니고 원어에서 한국어 가사를 이렇게 넣어준다는 것도 조금 신기했었고 뿌듯했었죠. 그래서 진짜 노래를 들으면 진짜 케이팝 같아요. 요즘 케이팝 한국어 비율은 줄어들고 이제 영어 비율이 훨씬 늘어나다 보니까 진짜 들으면 되게 케이팝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정말 케이팝 같다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도 롤에서 나온 건데 롤 캐릭터들로 만든 가상 걸그룹이 있어요. 그게 KD라는 되게 유명한 걸그룹이 있는데 전소연과 미연, 아이들의 전소연과 미연이 참여한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런 걸로 유명한데 그 노래 분위기들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K-팝인데 외국에서 만든 것 같은 K-팝. K-팝이긴 그냥 고증이 잘 된 K-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니에서 성공한 애니메이션이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라고 되게 성공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카툰 종이에서 나오는 그 형식을 3D로 되게 잘 구현을 해서 유명하기도 하고 그 룩적으로도 씬으로 봤을 때도 너무 멋있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백그라운드 뮤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도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런 비주얼적인 장점들을 어느 정도 이 영화에서도 구현이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2D 중에 라인이라던가 근데 그러면서도 차별점은 있어요. 좀 더 3D에 가깝습니다. 2D적인 요소를 좀 더 빼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2D적인 요소를 가미를 했다면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는 2D적인 요소를 좀 더 빼고 3D 쪽으로 많이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도 대표적으로 걔네들이 뭐 보통 영상 포맷들이 24에서 25프레임으로 만드는데 뭐 24프레임으로 하면 절반가량을 떨궈서 뭐 12프레임으로 작업을 한 걸 여기서도 그대로 작업을 하면서 약간 모션에 대해서 누군가는 툭툭 끊겨서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되게 좋았어요. 잘 맞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이제 보고 나서 느낀 감상평은 나도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컴포지터로서 이런 작업에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을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쿵푸 팬더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일본적이진 않아도 걔네들은 워낙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이 유명하니까 뭐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뭐 귀멸의 칼날도 있고 3D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와도 이제 디즈니에서 만든 빅히어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 뭐 배경 디자인이라던가. 근데 한국은 사실 그렇게까지 한국에 대한 것을 차용을 해서 만든 영화가 저는 제 기억상으로는 없거든요. 심지어 이거는 국내 제작이 아니라 해외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물론 감독, 아트 디렉터가 한국계 캐나다인이기는 했지만 이게 어쨌든 제작 자체가 한국에서 된 게 아니다 보니까 한국적인 거를 살리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반영이 잘 되니까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극제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저 폰트 하나 아니면은 뭐 진짜로 뭐 라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해외에선 라멘이라고 많이 발음을 하기도 하고
김밥도 사실 김밥을 거의 안 쓰고 스시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막 굳이 이제 라면과 김밥? 뭐 막내라는 단어, 그리고 중간중간 한국어 대사도, 그러니까 저는 영어 원어로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국어 대사들이 되게 한국적인 발음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막 아이씨 막 이런 그런 귀찮은 듯한 말투도 아이씨가 나오고, 그래서 오, 너무 막 백그라운드 뮤직으로도 그냥 한국어 멜로망스 노래 나와버리고 이러보니까 너무, 이게 해외 제작사 그리고 외부 해외 투자 자금을 가지고 이런 영화가 나온 게 너무 감개무량한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영화를 국내에서도 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런 퀄리티는 절대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한국적인 거를 좀 빼고 제작을 하면 했지, 이렇게 굳이 한국적인 걸 넣어서 제작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보다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훨씬 많습니다. 이를테면 티니핑이라던가 아니면 뭐 또봇,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 완구 사업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인형이라던가 뭐 파워레인저 막 변신하는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쓸모없는데 굳이 시계로 변신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변신 기구라던가 그런 완구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동이 많다 보니까 메인은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주얼에 아니면 이런 컨셉에 영상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무당? 물론 무기가 팔릴 수는 있겠지만 막 칼이고 막 이렇잖아요. 막 그래서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감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문화 자체가 해외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줄 만큼 매력 있는 소재구나라는 걸 약간 증명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막 한국에서 제작이 되고 그러면 너무 좋죠. 왜냐면 뭐 어쨌든 다른 해외에 돈을 빌지 않고서도 한국 내부에서도 충분히 제작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 좋기는 한데, 뭐 이를테면 오징어 게임도 다 한국에서 제작이 되고 그런 컨텐츠도 많잖아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그 좀비, 한국 좀비, 조선시대 좀비 그것도 있고 그것도 다 좋기는 한데, 오히려 해외 자본이 들어간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자본이 투자가 될 만큼 K-팝이라는 문화와 한국 문화가 매력이 있구나, 지금 그만큼 위상이 올라와 있구나 라는 그 반증이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그냥 할 것 같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봐도 너무 한국적인 요소가 너무 잘 살아있고, 막 낙상공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잘 살려놨고, 막 K-팝도 사실 뭐 아이돌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니까, 뭐 이를테면 중국에도 아이돌이 있고 일본에도 아이돌이 있죠. 근데 그 K-팝 아이돌이라는 정체성도 너무 잘 가지고 왔고, 뭐 포지션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게 소편이 뭐 나오길 기대하시는 분도 많지만 안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당연히 소편이 잘 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런, 진짜로 소니에서 지금 이걸 제작을 하셨던 분들이 대거 탈주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2편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잘 될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긴 한데, 저는 사실상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방역이 되든 소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캐릭터를 너무 잘 뽑았고, 그 IP가 1회로 약간 소비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용을 좀 더 만들어서, 뭐 사실상 막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막 다 끝난 스토리 어거지로 막 이렇게 IP 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이미 끝났는데 4 나오고 5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IP가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영화에 나오지 않은 다른 한국적인 요소들도 아직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1편에서 풀리지 않은 그런 떡밥들도 회수를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작 비하인드를 보면서 여러 생각들도 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작업자로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욕심이, 그러니까 작업자로서 욕심이 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하는 게 헛된 게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 사실 막 너무 AI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든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막 저희가 굳이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AI가 너무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영상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좋은 약간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자로서는 이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인으로서는 IP도 잘 나왔고 한국적인 부분들을 나는 문화를 알리겠다, 이거보다 자연스럽게 약간 이게 한국이다 라고 접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막 이건 비빔밥이고 이건 한국에서 왔어, 막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런 컨텐츠를 그냥 다른 세계적인 시각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한국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꼭 속편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모로 작업자로서는 그냥 진짜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작사들이. 뭐 제가 작업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런 애니메이션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애니메이션은 일본 형식의 그런 2D 애니메이션보다는 3D 애니메이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파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드래곤 길들이기도 실사로 나온 걸 봤는데, 뭐 그것도 좋으니까 3D 애니메이션이 좀 많이 흥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뭐 토이스토리도 그렇고 겨울왕국도 그렇고 뭐 이런 3D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점점 좀, 이미 처음에 성공했던 IP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새로운 IP도 많이 나오고 좀 성인들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를 빼놓고 녹화 버튼을 꺼버렸더라고요. 갑자기 누워있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화를 볼만하냐, 추천하냐 라고 하면은 뭐 시간이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안 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에 그 국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도 약간 부끄러운 의미로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약간 오롯이 그런 부정적인 국뽕에 대한 의미를 제외하고 좋은 쪽으로 약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컨텐츠적인 것도 그렇고 얼마나 잘 알려지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뭐 K-pop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막 그렇게 내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업자로서 더 뿌듯함을, 작업자로서는 아니지만 그런 CG 작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좀 대리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 추천드립니다.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쨌든 내용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틀어도, 노래만 들어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 그냥 플레이리스트처럼 틀어놔도 중간중간 뮤지컬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